스트레칭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50견 스트레칭 교육이에요. 어떻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그거는 스트레칭이 안 하면 의사가 더 이상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역할 반, 환자 역할 반입니다. 저는 이게 치료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수치료 하시는 분이나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은 치료사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도수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아프기 때문에 혼자 제가 운동하라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잘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라고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거 정말 하실까 이런. 근데 이제 저도 50견은 고민을 합니다. 아니지만 어깨가 아파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스트레칭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당겼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나는 이제 이거 안 하면 막 굳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했어. 너무 아픈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혼자는 어려워요. 이 운동 자체가 저도 쉬운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분명히 환자분도 하면서 아프실 거예요. 아프신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반복을 계속하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어깨 많이 쓰시고 이게 너무 오래 지나가고 딱딱하게 굳어오면 그런 분들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우리는 이제 수술을 하기 전 단계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 정도로 되면 이제 수술을 해야죠. 사실 수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간단한 수술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구멍을 뚫지 않고 그냥 맞춤만 해서 간단하게 도수 조작술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브리지망이라고 이렇게 어깨를 아파서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칭과 어깨 관절 운동을 못 하니까 좀 마취를 시켜서 환자분 안 아프게 체중을 만들어 놓고 수술방에서 도수 조작술을 하는 거죠. 의사가 이렇게 팔을 최대한 꺾어주고 한마디로 꺾는 거죠. 근데 그때도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치료들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정 안 되면 우리가 관절경으로 굳어있는 이 관절낭을 다 유착을 박리시켜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죠. 50견에서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해봤는데 기억에 남는 이런 환자분들 있으신가요? 50견이 사실 그 의사들이 명의 소리 듣기 참 쉬워요. 제대로만 치료하면. 왜냐하면 50견 때문에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정말 힘든데 이거를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았는데 다음날 잠도 너무 편하게 자고 팔도 막 올라가고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그 고생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얘기 실제로 많이 하시고 그만큼 사실 50견은 정확한 진단과 제대로 된 치료가 들어가면 전혀 난치성 질환이 아닙니다. 그냥 빨리 오셔야 돼요. 그렇죠. 한 몇 년 묵혀놓고 오시면 그때부터 난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50견 환자분들은 정말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50견 환자분들이 제일 많고 그리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좀 자신감이 있잖아요. 정형외과 의사가 50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이 미미한 50견부터 아주 심한 50견까지 저희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50견 한의원도 많이 가고 뭐 신경외과도 가고 뭐 마취통증외과도 가고 이분들은 이 간단한 50견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심한 단계까지 오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분들은.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셔서 꼭 상담받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명호 원장님은 뭐 50견 환자분 기억나는 환자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저희 병원 자주 오시는 분인데 미용하시는 분이에요. 미용하시는 한 40대 후반 아주머니인데 어깨를 항상 이렇게 들고 쓰시니까 저는 미용하시는 분들이 어깨가 나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40, 50대 지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이게 뭐 거의 뭐 잠도 못 주무시게 하루 종일 아파서 왔는데 제가 주사 치료를 2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계속 꺾어드렸어요. 제가 직접 꺾어드렸어요. 계속 너무 아프시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는 최근에 그럴 때 처음에는 엄청 아파해서 나 여기 안 와야지 싶었는데 며칠 지내보니 너무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아픈 만큼 좋아지는구나 싶어서 또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 거는 이 어깨 들치지 마시고 뭐 발판 같은 거 하나 사갖고 거기 올라가서 해라. 절대 어깨 올리지 말고 그분한테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좋아하셔갖고 진짜 항상 오실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고 얼굴 보면 반갑고 참 저는 볼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다 치료 잘 되고 나면 그분이 전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50견은 언제 이 정도 되면은 나아져야 된다 아니면 안 나아진다. 사실 다른 질환들보다도 50견은 이 환자분은 여기서 오늘 치료를 하면 다음번에 오실 때 어떤 상태가 되어 있겠다 이런 것들이 대충 눈에 그려진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다른 것들은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좀 깜깜한 데서 이제 헤엄치는 그런 느낌이 좀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웬만한 정형외과 의사들은 사실 50견 환자들 오면은 사실 자신 있게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0견에 대해서 박준신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요. 꼭 환자분들도 꼭 50견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꼭 정형외과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네. 정형외과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사실 이게 말하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사실 저희는 그 얼굴을 마주 보는 순간부터 진료할 때 뭐 무슨 일을 하시냐, 언제부터 아팠냐, 언제 더 아프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엑스레이에서 이상은 없죠. 그렇죠. 당연히 이상 없는데 거기서 뭐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이 이거 뭔가, 그러니까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예를 들면 뭐 이제 뼈가 좀 약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미미한 석회가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환자분들 어차피 엑스레이 괜찮다는데 왜 또 찍자고 하냐 그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세요. 다른 것들 감별하려는 목적이죠. 그러니까요. 예. 관절염이 있는지, 예. 뭐 석회가 있는지, 예, 뭐 맞아요. 다른 골병변 없는지. 그런 것들의 어떤 쭉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예. 50견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아파도 운동하실 것. 그렇죠. 예, 요거는 아프면 운동 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50견 진단을 받으시면은 아파도 운동을 하셔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수압팽창술은 참 좋은 네. 시술 주사. 예. 네. 참 좋은 치료입니다. 치료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50견에 대해서 박준신 원장님하고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